반갑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김현민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험 앞두시고 되게 혼자 공부하시기도 벅차실 텐데,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좀 유인물을 만들어 봤고요. 어, 사실 이게 행정소송법이, 제가 목소리가 원래 이렇지 않아요. 약간 지금 알러지가 와가지고 좀 그래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행정소송법이 조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떻게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보셔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조문 제가 실어 놨지만, 조문은 좀 꼼꼼하게 봐 주시는 게 이제 우리 기출 경향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고, 너무 꼼꼼하게 이제 조문에서 막 한두 가지로 이제 바꿔서 내니까 조문은 정말 꼼꼼하게 읽어 보시는 거를 권고드리고, 만약에 내가 조문을 앞만 봐도 이게 잘 눈에, 솔직히 시험 전에 눈에 바르고 들어가잖아요. 눈을 다 그냥 바르고 들어가는데 이게 눈에 안 발라진다 싶으시면 그냥 딱 한 20분에서 30분만 투자하시면 이 조문을 1 조부터 쭉 40 몇 조까지 그냥 낭독을 한번 해 보세요. 낭독을 하시면, 이게 되게 추천드리는 방법인데, 낭독을 하시면 내가 눈으로 한번 보고 내가 입으로 한번 말하고 입으로 말하는 거 내가 귀로 한번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번을 봐도 3번 읽은 효과가 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은근 시험 볼 때 약간 내가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내가 시험 막판에 앞두고 뭐 집중도 안 되고 공부도 사실 잘 안 되잖아요. 할 일도 뭐 손에 안 잡히고 막 뭘 해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그럴 때 그냥 조문을 낭독하자. 그러면 조금은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준비한 부분은, 조문은 제가 뭐 크게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요 정도까지인 것 같고, 나머지가 이제 판례예요. 근데 판례가 이게 막 되게 지문이 좀 짧은 편이죠. 저희가 좀 지문이 짧은 편이기 때문에 판례가 많이 축약돼서 나와요. 축약돼서 나오는 판례 중에서도 여러분께서 판례를 보실 때 어떤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가 이제 결론이 뭐랑 친숙한지, 아니면 이 단어가 어떤 단어랑 잘 붙어 다니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문제를 푸실 때 더 빠르게 확인을 하시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 드리려고 유인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이거를 오늘 안에 다 할 수 있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려면 합니다. 그래서 하려면 하니까 쭉 한번 가보는 걸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안 되면 뒤에 판례 부분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행정소송 이제 많이 공부하셨으니까 먼저 여쭐게요. 행정소송 조문체계가 어떻게 되어져 있죠? 행정소송 조문체계는 앞벽에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종류가 있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스탠다드를 뭘로 잡아요? 취소소송으로 잡죠. 취소소송으로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무효동 확인소송, 뭐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당사자소송 쭉쭉 가는데, 거기서 정해는 줘요. 이거 뭐 정해지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커버 안 되는 건 뭐 다 취소소송 거 인용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기준점을 취소소송으로 잡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것과 나머지가 다른 부분, 무효동 확인소송에서 여기서는 안 끌어다 쓰는 거, 얘만 갖는 특징, 아니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얘 못 끌어다 쓰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 두시면 취소 소송 하나만 놓고 나머지 그냥 곁다리로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조금 더 학습량이 좀 줄으실 수도 있다라는 부분 먼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취소 소송부터 볼 거고, 근데 취소 소송이기는 한데요. 뭐 기식의 내용 중에는 당연히 뭐 대상 적격 나오면 또 뭐 아닌 것들도 있고 같이 다 들어가져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문체계는 여하간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프린트가 앞쪽에 있는데 저 뒷문도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가셔야 되는데, 저쪽 뒤로 조금만 중간쯤에 들어오시기 민망하시면 지금 중간쯤에 하셔가지고 그냥 거기다 놔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특강 한다고 프로필 사진 찍기는 했어요. 프로필 사진 찍기는 했는데 딱 사진이 이제 안 붙어 있으니까 난 내 푸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고 살았죠. 그러다 특강 한다고 푸사 나왔는데 김희애인 줄 알고 물광이 왜 이렇게 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거 이상한데? 좀 나한테 컨펌 좀 해주지. 야, 피아노 치게 생겼네 이러면서 야, 너무 물광 끼게 나와서
이상한데? 나한테 한 번쯤은 물어봐 주지. 약간 물어봐 주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럼 나는 한 5개 정도 하면은 나 그중에서 한 2개 정도만 골라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냥 대뜸 그냥 다 정해져 가지고 '아 그래 대기업의 위험인가?' 이러면서 '그냥 까라면 까지 뭐 내가.' 이러 그랬습니다. 어쨌든 '실물이랑 많이 좀 다르다. 간극이 크다.'라고 느끼실 텐데 그 사람이 저 맞습니다. 예 그 사람이 저 맞아요. 행정소송의 종류 보겠습니다. 1쪽에 나와져 있죠.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항고소송의 종류 중 다음도 항고소송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놓고 여기다가 취소소송 넣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어디서? 공무원에서. 정말 그래서 사실 그 문제를 보고 저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항고소송하면 다 취소소송 이렇게 딱 인식이 되니까 행정소송 다 행정소송인데 이렇게 나왔는데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소송의 종류는 딱 이 4가지입니다. 그리고 항고소송에 우리가 취소소송, 무효동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은 우리가 주관소송이라고 하고 민중소송, 기관소송은 객관소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단어랑도 이미 많이 친숙은 해져 있겠지만 왜 그 단어를 그렇게 선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린 입장에서는 그렇게 단어를 선정을 했으면 그렇게 배워야 되는 입장인데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은 왜 제기를 하죠? 내가 어떤 처분을 받은 게 짜증나고 기분이 나빠서 하는 거거나 이거 내가 아닌데 부당하다고 느껴서 하는 거고 당사자 소송도 어떤 공법상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내가 뭔가 이게 부당하다고 느낄 때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내가 짜증이 나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소송인 거고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왜 객관소송이라고 하냐면 약간 정의의 사도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투표가 잘못됐다. 선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뭔가 뭔가 그 기관 간에 이건 내 권한이다 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주관과는 상관이 없죠. 내 주관이 기분이 나쁜 거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소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에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거고요. 당사자 소송은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 소송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민사소송이랑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민사소송도 뭔가 사인님 법인과 법인 간에서 민사소송을 쟁송으로 다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민사소송은 사인 간의 관계죠. 그냥 사법적인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민사로 가는 거고 이 관계가 만약에 공법 관계다. 그럼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법상 법률 관계에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뭔가 형식으로 보면 되게 민사소송이랑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법상 법률 관계냐 갖고 늘 놓고 쟁점을 두고 공법상 법률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거다. 아니다. 이건 사법상 관계다. 민사소송으로 가는 거다. 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면 항고소송은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죠. 그럼 처분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죠?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나한테 이거 해라고 지시하는 거고 역시 까라면 까야 되니까 대기업 중에 최강의 기업이 국가죠. 그러니까 내가 까이면 당해야 되는데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항고소송은 기본적으로 행정청이라는 지위가 있으면 나라는 지위가 조금 열등합니다. 행정청에서 나한테 어떤 지시를 내리고 이 지시가 싫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월한 공권력 행사냐 아니냐 놓고 우리가 행정청에서 나한테 내리는 처분이 아니냐라고 놓고 싸우는 겁니다. 나의 지위가 열등하기 때문에 어떤 조문이 있냐면 직권조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죠. 나중에 판례에서 나오겠지만 직권조사 가능한데 뭐 한도 끝도 없이 해주는 건 아니고 뭔가 현출된 자료에 의해서 판단을 해봤을 때 당사자가 이걸 주장하는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는 게 그 어떤 소송에서도 없습니다. 그 어떤 소송에도 없고 오로지 행정소송에서만 있는 이유가 나의 지위가 열등하기 때문에 나를 조금 레벨을 좀 올려주기 위해서 직권조사 사항이 가미되어져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당사자 소송은 대등한 관계예요. 너나 나나 계약관계라는 거는요. 대등한 관계입니다. 계약서 한 장 놓고서는 물론 가불은 있겠지만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전제가 대등한 당사자 간의 지위예요. 열등하고 이런 자가 아닙니다. 다만 이게
공법상 법률 관계일 때 우리가 당사소송으로 가져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민중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할 때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소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의의 사도예요. 이게 선고가 잘못됐다. 물론 반사적으로 돌려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당선인이 안 됐다라는 부분이 생기겠죠. 하지만 결국은 뭐죠? 약간 정의의 사도 느낌이에요.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이다. 기관소송은 국가 공공단체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인데, 헌재 관할에 있는 거는 우리가 헌재 가야죠. 헌재로 가라 했는데 헌재로 가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기관소송은요 판례가 많지는 않아요. 기관소송은 판례가 많지는 않고 법에서 정해진 것만 우리가 기관소송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뭡니까? 기관소송은 법에서 정해진 경우에만 기관소송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례 중에서 가끔 보면은 이게 애매해요. 지자체장이랑 지자체랑 싸워요. 그런데 판례에서 달리 다툴 방법이 없으니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수밖에 라고 얘기하는 게, 기관소송으로 이게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근데 뭔가 부당하니까 그러면 글쩍글쩍 하다가 야 그럼 항고소송 다쳐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되게 다른 수업 되게 재미없나 봐요. 되게 네. 아니 아침이라 그냥 뭘 해도 그냥 웃긴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 이제 항고소송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져 있는 겁니다. 항고소송은 취소 소송, 무효 등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이렇게 있죠. 취소 소송은 취소하여라라는 소송입니다. 근데 취소의 효과는 뭐죠? 소급해서 없던 걸로 만들어준 거예요. 늘 뭐에 비유하냐면, 옛날에 광고인데 좀 오래된 광고긴 한데, 실컷 먹어놓고 마태차 먹으면 제로 칼로리 된다며, 그거예요. 실컷 먹어놓고 마태차 먹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 그게 취소 소송입니다. 무효는요, 무효시키는 소송 아니죠.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이죠. 왜? 무효는 그 처분 자체가 존재한다고조차 볼 수 없는 중대 명백한 위법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근데 외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왁구를 없애주자,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자라고 해서 무효 등 확인 소송입니다. 무효를 시키는 소송은 절대 아니에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부작위가 뭐죠? 부작위가 존재가 되려면 나한테 어떤 의무가 있어야 되죠. 내가 어떤 의무가 있는데 안 하고 있을 때 그걸 부작위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부작위,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게, 우리가 뭐 이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냐 아니냐, 그거 한동안 많이 테마로 나왔었던 게, 아무 짓도 안 해서 그냥 내비둔 게 잘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작위인 겁니다. 그래서 부작위도 그게 위법함을 확인하는 소송, 그래서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주 한번 보겠습니다. 판례에서 인정하지 않는 소송이 무명 항고소송이라고 해요. 명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항고소송이 없는 게 의무 이행 소송이고, 예방적 부작위 금지 소송이고, 자기 의무 확인 소송입니다. 의무 이행 소송은 없지만 뭐는 있죠? 심판은 있죠. 네, 심판은 있습니다. 의무 이행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에는 뭐가 없죠?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이 없죠. 근데 사실 그래요. 부작위가 위법한 기껏 확인받으면 뭐 할래요? 그래서 확인만 뭐야, 참으로 통쾌하다. 그래, 네가 안 하고 있는 건 참 잘못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 이행 소송을 도입을 하자, 이런 특정한 의무를 하게끔 하자라고 하는데, 그런 소송은 없기 때문에 판례에서 절대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예방적 부작위 금지 소송은 우리가 어떻게 미리 미연에 저게 들이닥칠 폭풍인 걸 알기 때문에 야 잠깐 하지마, 야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건데, 꼭 우리 판례는 물이 엎질러 다닌 다음에 씻지, 이거를 물이 엎질러지기 전에 물을 막는 소송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자기 의무 확인 소송도 뭐죠? 너 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받는 건데, 판례에서 일관적으로 말합니다. 그거 확인받아서 뭐 할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긍정설과 부정설, 이제 예방적 부작위나 의무 이행 소송에 있어서 이거를, 특히 의무 이행 소송에 있어서 긍정하는 입장이 있겠죠. 그리고 부정하는 입장이 있겠죠. 근데 이게 학설이 좀 문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거, 이론적 근거입니다. 긍정설은요, 항고소송의 종류, 우리 항고소송의 종류 1, 2, 3 나오죠. 요거를 예시로 보는 겁니다. 포 이그젠플 이런 것들이니까 여기로 이와 유사한 것도 제기할 수 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경하는 소송이라고 되어져 있죠. 취소 소송에서는 이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어떤 특정한 것도 내가 요청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국민의 권리 구제에서는 사실 제일 효과적이에요. 기껏 뭐 이게
해서 뭐 할 건데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권력 분립설을 실질적으로 이해를 한다. 이게 권력 분립설이 실질적 이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상권 분립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야 행정처가 너 뭐 해라 이렇게 간섭하면 안 된다는 게 부정설의 입장이에요. 네가 뭔데? 야 니는 사법부, 난 행정부, 네가 뭔데? 라고 하는 건데 아니야 우리 실질적으로 권력 분립은 그런 게 아니잖아 라고 하는 거죠. 부정설은 행정작용에 대한 일차적 판단권을 침해한다. 판단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행정처한테 있죠. 네가 뭔데 참관을 해 라고 하는 거고, 변경은 소극적 변경인 취소만 얘기하는 거지 어떤 거를 창설해내는 변경은 아닌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상 의무이행은 행정권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지 네가 사법기관인데 왜 관여를 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긍정설 부정설이 이런 맥락으로 갈리는구나 라는 부분도 한번 기출이 된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좀 오래전에 기출은 됐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무효동 확인 소송의 종류는 뭐 있죠? 무효임을 확인하고, 유효임을 확인하고, 존재가 있음을 확인하고, 존재가 없음을 확인하고, 실효 확인 소송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8조에서는 법 적용 예를 두고 있고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경우가 있는 한 이 법에 의해서 하는데, 행정소송에 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규정을 준용을 한다. 반대로 여기서 규정이 있으면 이 규정을 적용 안 하겠다라는 취지이기도 하는 거죠. 판례에서도 얘기를 하죠. 행정심판과의 관계 보겠습니다. 제18조입니다.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당해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행정심판은 임의적으로 원래 하는 게 원칙입니다. 디폴트 값은 임의입니다. 근데 반드시 행정심판 거치도록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심판 거친 다음에 그 제결 갖고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적 전치주의 부분 나와져 있죠. 각주에. 각주 3번 보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불이익 처분 조세. 근데 조세가 국세, 권세 모두 있다? 지방세도 있다. 2021년부터 지방세도 이제 필요적 전치주의로 갔습니다. 그리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소송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피고적격에서도 나오겠지만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요. 피고가 중노위 장이죠. 짱 갖고 싸우는 게 이제 노동 이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적 전치주의가 요구되는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송에 있어서만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있고 무효 등 확인 소송, 당사자 소송에서는 전치주의 적용 없습니다. 네, 이 부분도 없습니다. 무효는 애지간히 구려가지고 그 존재가 진짜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심판도 안 거쳐도 된다. 진짜 너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가셔서 이쪽 보겠습니다. 드디어 프린트물이 뭔가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제 예전에 저기 기초반에서 프린트를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성격이 나쁜 편은 아니에요. 나쁜 편은 아닌데 가끔씩 어떤 걸 느끼냐면 내가 말은 이유가 있다라는 걸 좀 느끼는 게 이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서 줬거든요. 넓게 해서 줬거든요. 그러면 이거 디스하는 건데 이게 디스 아니고 내가 요청을 디테일하게 안 했어요. 뭐냐면 이거 그냥 출력하면 어떻게 되죠? 긴 면으로 되죠. 긴 면 하면 이거 뒤에 돌려봐야 되죠. 그래서 이게 한 번은 실수겠지 했는데 두 번도 이렇게 된 거예요. 세 번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요청을 할 때 반드시 출력을 할 때 설정이 들어가서 짧은 면으로 넘김을 해달라. 그래서 이게 디테일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행정소송의 종류 제3항 보겠습니다. 1항의 단서의 경우 다음과 같고 하나에 해당하는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행정심판을 제기함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래 무효동 확인소송에는 안 해도 되는데 다음과 같고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맞습니다. 동종입니다. 동종사건 이미 행정심판 기각재결을 있을 때예요. 나와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이미 기각재결을 받았어요. 그럼 나 행정심판 거치면 나 또 기각 맞을 게 불보듯 뻔하죠. 그럴 바엔 거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관련된 처분이에요. 관련 사건이라고 합니다. 같은 목적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을 거친 때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대집행에 있어서 대집행은 대신해서 집행을 해주는 거죠. 내가 건물을 안 부시니까
부셔 했는데 계속 안 부시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나서 부신다라고 하는 게 대집행인 거죠. 대집행의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대집행법을 여러분들 안 다루시니까 사실 그래 행정소송법에 얼마나 포괄되는 범위가 많은데 행정소송법 조문만 갖고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꼼sam해지는 것 같아요. 계고가 있고 통지, 실행, 비용징수 이게 대집행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계고라고 해서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너 부셔라 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요. 부시지 않으면 내가 몇 날 며칠에 부수러 가겠다. 누가 부수러 가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부시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부신 비용 내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대집행 절차예요. 그러면 내가 계고에서 행정심판으로 이미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 부정제 원칙이죠. 쭉쭉쭉 나갑니다. 통지까지 가요. 그럼 통지에서 또 행정심판 거쳐요?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안 거쳐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필수적 전치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올바른 예는 아닌데 아무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에 있어서는 이미 한번 행정심판 거쳤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 넘어갔을 때 우리가 취소 소송에서 뭐 할 수 있죠? 청구취지 변경할 수 있죠. 소변경할 수 하면 되는 거고 그냥 이거 안 거쳐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3번 볼게요.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 종결 후 소송 대상인 처분은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해서 소를 제기할 때 이미 행정처분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처분 변경할 수 있는데 그러면 변경된 거 갖고 또 행정심판 가면은 삽질이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고 4번 보겠습니다.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릴 때 이거는 규칙사유가 처분청에 있기 때문에 그 규칙에 대한 불이익을 당사자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항 3항의 규정이 있는 거 내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는 소명은 누가 해야 된다? 아쉬운 자가 우물을 파야 되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행정소송에 관련된 내용 종류에 관한 판례 살펴볼게요. 판례 번호 다 뺐어요. 판례 번호 붙이니까 쪽수만 길어져가지고 붙이면 안 읽어보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뺐습니다. 솔직히 있다고 뭐 읽어보면 이거 그냥 구글에 그대로 치면 나와요. 그래서 그거 궁금하시면 그냥 그대로 치세요. 그럼 제일 상단에 뜹니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이다. 무명항고 소송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4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를 적용해서 요양급여비용 결정에서는 아니 된다. 하지 마라 라는 거 예방적 금지 소송이기도 하죠. 는 내용은 우리가 부적법하다라고 했던 겁니다. 부적법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죠? 각하입니다. 물론 부적법해서 적법하게 만들면 인용이란 결과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요거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 볼까요? 큰일이네. 쫄리네. 갑자기 심장이. 인용은 내 청구 받아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내가 받고 싶었던 결과가 인용이에요. 자, 행정소송은 모든 소송이 그래요. 모든 소송이. 그래서 이게 사실 행정소송법만 놓고 공부를 하시면 되게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법 전체 중에 정말 일부를 다루는 거고 심지어 지가 규정하지 않은 건 딴 데다 다 갖다 끌어다 쓴다면서 조문은 그러면 어디까지 낼 건데? 뭐 민사소송법도 낼 거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건데 자 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 기간 전심 관할 그리고 소의 이익 이거가 있고 본안 전 판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요. 이게 본안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결론을 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소장은요 30장이 넘어가요. 사실관계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럼 30장이 넘어가는 거를 바라본 사람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걸 볼 실익이 있나? 라는 생각 한 번쯤 하겠죠. 그 볼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원고가 제대로 된 건지 피고 제대로 지정을 한 건지 기간 행정소송 안구 1년이죠. 안날부터 90일 그리고 있은 날로부터 1년 전심 절차 거쳐야 되는 거면 전심 절차 거쳤는지 관할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이미 다 때려부신 건물 다시 살려달라고 하면 뭐 다시 지어줄 것도 아니잖아요. 소이익이 없죠. 이게 만약에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내가 30장 안 보고 날려버릴 수가 있죠. 그게 각하입니다. 부적법하다. 그게 각하입니다. 근데 딱 보니까 이런 그래 내가 한번 봐줄게. 30장 쭉 봤어요. 근데 정말 가당치도 않아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 뭐 당사자 주장하는 이런 주장은 하고 있는데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럼 기각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맞네? 진짜 잘못했네 행정청이? 미쳤네? 이러고 하는 게 인용입니다. 그래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주는 게 인용이에요. 취소해라. 몇 월 며칠자 처분을 취소해라. 인용 판결 나면 취소가 되는 거죠. 취소를 별도로 시킬 필요 없이 취소되는 거죠. 그게 인용 판결입니다. 그게 기각이고 CF 사정 판결이 있죠. 사정 판결은 뭐죠? 위법해요. 위법한데 근데 이 위법한 걸 취소를 시키면 소급해서 없어지는 걸로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근데 소급해서 없어지면 과거로 돌아가서 이걸 싹 빼버리는 거죠. 근데 이 존재했던 처분에서 이걸 만약에 싹 빼버리면 그 사이에 다른 권리 관계가 얽힐 수 있죠. 왜? 행정소송 제3자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으니까. 그랬을 때 야 이거를 없애자니 뭔가 근간이 흔들릴 것 같은데 그러면 원고야 너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그냥 다 할 수 있거든? 그냥 돈으로 메꾸라이 하자. 그게 사정 판결인 겁니다. 그래서 위법한데 사실 원고가 이긴 거죠. 위법한 건 인정받은 겁니다. 근데 그냥 존속시키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정 판결의 전제가 되는 건 뭐죠? 행정처분이 존재해야 되는 게 전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존재한다고조차 볼 수 없는 무효에서는 사정 판결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취소 사유가 있는 위법에서만 사정 판결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부적법하다. 그럼 결론이 거기다 빨간펜에서 각하 이렇게 쓰시는 각하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각하예요. 피곤해요. 피곤하고 너무 할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순간 말이 헛나온 걸 수도 있어. 내가 생각하는 거랑 이게 입이랑 이게 싱크로가 안 맞을 때가 가끔 있어요. 나도 그런 걸 수 있지. 당연히 괜찮아. 지금 알면 되지. 그쵸? 지금 알면 됩니다. 지금 아시는 게 중요해요. 사실 뭐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채무자 채권자도 구분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도 구분 못해요. 사실 어떤 국회의원이 임대인 임차인 헷갈렸다고 그렇게 욕을 먹었잖아요. 되게 놀림 받았잖아요. 난 그거 이해해. 100번 이해해. 내가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가끔 이제 상담할 때 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러면은 임대인이신 거예요? 임차인이고 임대인이래요. 그래서 그래? 그럼 집주인이구나. 잘 보여야 되겠다. 돈 많겠네. 이렇게 하는데 잘 들어보니까 임차인이야. 그러면은 그래 지금 집을 빌려 사신 거죠? 이렇게 그게 그러니까 전세금 안 내놓는다는 말은 임대인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 임차인. 그냥 개떡같이 말해. 그래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되지 뭐 내가. 이러면 그런 거죠. 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피고 행정청에 대해서 공동 어헌 면적 편입시켜 줄 것을 구하는 거죠. 특정한 행위를 구하는 거죠.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특정한 행위를 구하여 달라고 하는 거. 그럼 법원에서 특정한 행위를 하라고 시키는 거가 됐고 그럼 뭡니까? 상권분리설에 의해서 안 된다며요. 좀 할 때 잘하든가. 세 번째 볼게요. 민사소송법상 보전처분은 민사판결 절차에 의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은 행정청이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는 거에 있어서는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상 가처분, 금지 구하는 것에 허용 X죠.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제3채무자, 국가를 상대로 채무자의 공유수면 매립 면허권에 관해서 채무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채무자는 위 면허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서 명의에서 기타 일체의 변경 조치하면 안 된다. 뭐 이거 그대로 나오겠습니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죠. 그런 거 신청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한 데 대해서 원심이 채무자에 대한 신청 부분을 인용하면서도 제3채무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 취지가 채무자의 면허권을 타에게 양도할 수 없는 면허 관청으로 하여금 그 양도에 따른 인가를 금지하도록 하는 거 다 구구절절 필요 없고 어떤 행위를 하라고 하는 거죠. 제3채무자가 누구? 국가인데 국가한테 뭘 하라고 하는 거죠. 그거 우리가 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입니다. 채무자 사실 이 사실관계를 이거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사실관계 너무 복잡한데 채권자가 있죠. 채권자가 있고 내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리고 은행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국가는 아니고 그러면 내가 은행에 뭐가 있죠? 통장에 돈이 있죠. 그러면은 이거 예금채권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채권자가 누구죠? 우리 엄마겠지 뭐. 그러면 야
너 공부시킨 비용 내놔 라고 하죠. 근데 나 돈 없어 엄마. 나 마통이야. 이러면서 묻히지 마. 그러면 예금 통장을 압류를 할 수 있죠. 그때 설마 우리 엄마 그럴까? 그래서 진짜 맞아 난. 근데 이 사람이 제3채무자예요. 내가 채무자고 이 사람이 제3채무자예요. 제3채무자입니다. 어쨌든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특정한 행위를 요청하는 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건축 건물에 준공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작위고 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무명 항고 소송 허용되지 않았던 사례들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 상단에 페이지 상단에 뭐라고 돼 있죠? 항고 소송의 대상인 거죠. 항고 소송의 대상은 처분이어야 됩니다. 처분이어야 되고 우리가 이 본안전 판단 중에서도 대상 적격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 기출 문제에서는 대상 문제, 대상 적격 문제 이게 처분이냐 아니냐 그것까지만 많이 묻고요. 종국에 사실 이쪽 부분은 많이 안 물어봐요. 이게 사실 나중에 뭐 정말 행정법이다 그러면은 이게 위법 부당한 거냐 취소 사유냐 무효 사유냐 뭐 중대 명백하냐 이걸 따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따지라고는 여러분들께 안 물어봅니다. 이게 취소 사유냐 무효 사유냐 이런 건 안 물어봐요. 이게 대상이 되냐 원고가 되냐 이게 원고가 여기 들어올 수 있냐. 옛날에 도롱뇽이 원고로 들어왔던 사람도 있죠. 그 원고 도롱뇽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도롱뇽의 대리인을 변호사가 했어요. 근데 안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 거 피고 살 지정이냐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거 정말 모르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부적법하다라고 판례는 나왔는데 이 판례를 문제에서 어떻게 낼 수가 있어요? 각하된다 이렇게 나오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고소송의 대상 보겠습니다. 대상은 처분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처분이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입니다. 이거는 조문에 나와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 사실이어야 되고요. 공권력의 행사 아니면 거부고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입니다. 두 번째 판례 볼게요. 퇴직급여 결정이 나서 급여를 받는 거예요.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당의 공무원이 소속하는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한 바에 따라서 연금관리공단이 그 지급 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줄 오른쪽 끝이죠. 국민연금관리공단 급여에 관한 결정 밑줄 하시고요. 그건 뭡니까? 권리 의무에 급여 결정이 있어야 내가 퇴직금 받죠. 그래서 행정처분이다. 처분에 동그라미 해주시면 됩니다. 구분하셔야 될 게 급여 결정은 처분이 맞아요. 그런데 기존에 급여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금은 뭐죠? 고갈되죠. 유전보다도 고갈이 빨리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 리액션 장난 아니신데 자제해야 되나? 이 정도. 그래서 고갈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 줄이죠. 그래서 내가 100% 지급받던 거 몇 해에 퇴직한 사람부터는 80%만 지급, 몇 해에 퇴직한 사람부터는 70%만 지급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어쨌든 계속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나는 80%만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20% 삭감되는 사람인데 돌연 나한테 30% 삭감되라고 할 경우에 있어서는 나는 아니야 10% 더 받아내야죠. 내가 쎄빠지게 국가를 위해서 일했는데 그때는 뭡니까? 법이 바뀌어서 내가 20% 삭감된다라는 통지를 받은 거죠. 근데 원래 30% 삭감이 돼야 되는데 20% 삭감받는, 그러니까 20% 삭감돼야 되는데 30% 삭감받는 통지를 받은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별표 부분 볼게요. 퇴직급여를 받아오던 자입니다. 법령 개정으로 일부만 지급이 된 거예요. 그럴 때는 미지급 퇴직연금, 내가 못 받는 10%, 그거는 뭡니까? 공법상 권리, 당사자 소송입니다. 네, 그건 당사자 소송입니다. 아예 이제 갓 퇴직했어요. 그래서 나 퇴직 줘. 이거는 그래 내가 줄게. 그건 처분이 맞는데 기지급 받아오다가 법령의 개정으로 내가 줄여받게 될 때 이거 아니야 나 10%더 내놔 라고 하는 건 당사자 소송이다. 그래서 이미 받아오던 자가 법령 개정 때문에 한 건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신청해서 받을 자인지 그거 구분하셔서 기지급 받아오던 자는 당사자 소송으로 그리고 내가 실제로 신청해가지고 받을 사람은 우리 항고 소송으로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퇴학 처분, 그래요. 이걸 또 볼게요. 국립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에 밑줄 해주시고요. 국가 설립 경영하는 교육기관 동대학교의 교무를 통할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지위에 있는 학장이 교육 목적 실현과 학교 내부 질서, 학칙 위반 재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퇴학을 시킨 거죠. 그래서
징계권을 발동해가지고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국가 교육 행정에 관한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거다. 그래서 행정처분이 명백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립교육대학 학생 퇴학처분이에요. 국립교육대학 학생 처분, 요건 퇴학처분, 요거는 행정처분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서울대학교 다니다가 퇴학당하면은 나라면 뭐라도 싸울 것 같아요. 학생에 대한 징계권 발동이나 징계 양정이 징계권자의 교육적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지라도 법원이 심리한 결과 위법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어쨌든 징계권의 발동, 징계 양정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건 뭐죠? 그 학생에 대한 징계권의 발동 자체도 우리가 처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건. 재량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쪽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원 징계 의결 밑줄 하세요. 지방의회의 의원 징계 의결 징계 의결입니다. 요거는 뭡니까? 쭉쭉쭉 넘어가면은 왼쪽 끝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의원의 권리에 직접적인 법률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의 일정으로서 소송의 대상이 된다. 당벌을 다투는 소송의 관할법원, 관할 나오죠? 관할법원은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 법인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관할법원까지 체크를 하신다면 그 고등법원이 1심 관할법원이 된다. 구분하셔야 될 것은 징계 의결이에요. 징계 처분 항고소송 된다고 한 적 없습니다. 징계 처분. 이거 나중에 별도로 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군대에 관한 겁니다. 신체 등위 판정. 그거는 처분이 아닙니다. 끝에 나오죠?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이거 뭡니까? 군의가 아닌 행정처분 아니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 병역법상의 권리 의무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장이 이제 병역 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그 종류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라는 게 근거인데 저는 군대를 안 가죠. 근데 납득은 안 돼요. 1등급, 4등급 따라서 갈리잖아요, 사실. 근데 아니라고 합니다. 신체 등위 판정 아니다. 그리고 보충역 편입 처분 받은 자 밑줄 하시고요. 공익근무 소집통지를 한 이상 그곳으로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명하는 병원법상에 그 소집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 후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 원회에 의해서 또는 그 직권으로 그 기일을 연기한 다음 다시 소집통지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소집통지는 X입니다. 의무 기행 기일을 알려주는 거다. 연기통지다.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다. 최초한 것만이라는 겁니다. 다시 알리는 거 갖고 왔을 때 왜 이 판례가 나왔겠습니까? 기간 때문에 그렇겠죠. 네, 기간 때문에. 첫 방에 했을 때 싸웠어야지. 두 번째 방에 하니까 이렇게 까이는 거죠. 그 기간에 대한 거 밑에 또 있습니다. 위법 건축물을 일정 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하죠. 그리고 대위 집행한다는 계고처분. 근데 2차, 3차는 X예요. 2차, 3차에 X 하시고요. 그거는 뭡니까? 대위 집행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제1차만이 처분입니다. 그래서 제1차 명령 계고처분 로서 발생하였다. 요 제1차만이 처분이라는 거고요. 넘겨서 그 2차, 3차는 기간의 연장의 통제에 불과하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 된다. 실제로 계고처분은 한 6장까지 보내는 것 같아요. 계속. 사실 행정청도 계고처분 보내면 얘가 쫄려가지고 푸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계속 보내는지 계속 합니다. 지가 나서 푸시는 거 자기도 살 떨리겠지 뭐. 그래서 계속 그게 계속 첫 번째만이고 나머지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 밑줄 하시고요. 그래서 공정위 고발은 우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공정위에서 고발이 있어야 이거를 조사를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위반죄의 소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직 당국에 대해서 형법권의 형사를 요구하는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하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더구나 고발 의결은 행정청 내부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최종 처분이 아니다. 그래서 고발 의결도 안 되고 고발도 안 됩니다. 반면 공정위 표준약관 사용 권장이니
표준여권 사용 권장행위 요거는 처분입니다. 말이 좋아 권장이라고 써놨지 이거 안 하게 되면 안 한 걸 이유를 뭐 써야 되고 안 쓰면 과태료까지 처하게 했대요. 그럼 뭡니까? 권장이라 읽고서는 반드시라고 권장이라 써놓고 반드시라고 읽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표시해야 될 의무도 부과되고 그거 표시 안 하면 과태료까지 처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그대로 쓰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본 겁니다. 국가인권위의 성희롱 결정 이것도 항고소송의 처분입니다. 시정조치 권고죠. 그래서 이게 또 권고인데 권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 영향에 미친과 동시에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 또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 내가 진짜 아닌데 기라고 하면은.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 또는 이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그 결정 그리고 시정조치 둘 다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또 약간 좀 소심했어.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좀 소심했는데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이중 부정은 긍정이다. 그냥 긍정으로 써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요즘 많이 긍정을 쓰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옛날 판례예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해서 법규에 대한 권리의 설정, 의무를 부담. 그래서 권리의 설정 밑줄 의무를 부담. 기타 법률 효과 발생. 그렇게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 밑줄 하시고요.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더라도 이게 만약에 어떤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의무를 부담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등으로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가 역시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인데요. 좀 이해를 위해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행정규칙은 행정권 내부에서 되는 룰입니다. 사내에 사내규칙이 있듯이 행정청 내에 행정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 우리가 법규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규에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저게 불법도 뻔하죠. 난 저 처분을 받을게. 행정규칙은 내부에서 통용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나한테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런데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딱 써봅시다. 행정규칙 내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 안 할 거예요? 할 거죠. 그러면 뭡니까? 난 결국 쟤는 저걸 딸 건데? 라고 하기 때문에 행정규칙도 우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행정법을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행정소송법만 한다고 하면서 이런 문제도 내니까 행정규칙도 우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만 체크를 해두시면 되는데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조금만 이해를 해보시면 그런 부분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판례에 나오죠.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입니다. 비록 법률상 징계처분은 아니죠. 뭐 대외적으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은 아니고 행정규칙 내부에서 통용되는 거지만 처분을 받지 아니하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 강경사유로 사용할 수 있었던 표창 아니면 뭐 1년 동안 인사기록 카드 등재 표창장도 못 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표창 나오고 막 이러고 아니면 뭐 불문경고조치 이런 거 나오면요 이거 다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표창을 받으면 내가 어떤 징계를 받았을 때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뭐랄까요? 에이스 카드라고 해야 되나? 이건 또 아니고 내가 카드 써가지고 그래 내가 표창 써가지고 이걸 깎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불문경고조치 받았는데 내가 표창이 3개예요. 그럼 표창 하나 써가지고 이걸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난 뭐죠? 표창 하나 쓰는 사실 로스가 있는 거죠. 내가 나중에 진짜 징계 처분 받았을 때 표창 만약에 내가 앞으로 3번째 받으면 표창 더 이상 못 받으면 난 그냥 그 징계 처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 조치를 할지라도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다 라고 봐가지고 우리가 행정처분이다 라고 본 겁니다. 도지사가 군수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요청 반려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요청을 반려한 거죠. 거부한 거죠. 요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지는요.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대한 승인, 동의, 지시 등을 한 거는요. 행정처분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국민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상급 행정기관이 그렇게 했으면은 내가 이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을 한 것에 있어서 내가 영향을 못 받는구나 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텐데 야 이거 내부에서 그냥 지시하는 거지 뭐 네가 알 바 아니잖아.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뭐 한다고 뭐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라고 하는 겁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법규 의무서 이거 밑줄 하지 마세요. 앞에 그었던 겁니다.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고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의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 된다라는 게 위의 거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행정권 내부 행위 알선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전기 전화 공급, 전기 전화 밑줄 하시고요. 요건 행정처분의 대상이 안 됩니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전기 공급하지 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전기가 끊긴 게 아니고 전기 공급하지 마라고 요청한 겁니다.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 그래서 처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요. 반면에 뭐죠? 단수 처분. 이건 행정처분입니다. 단수는 행정처분이에요. 그래서 전기 전화 나오면 안 되고 단수는 되고 이렇게 외우시는 게 사실 속은 편해요. 근데 좀 더 디테일을 잡으면 전기 전화 하지 말라고 걸 요청한 거 그건 안 된다. 아직 안 끊겼잖아. 내가 요청한 건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얄밉죠. 내가 요청한 건데 그러면 뭐 안 할 거냐? 할 거면서 세 번째 볼게요. 기억에 남죠? 전기 전화 전기 전화 기억에 남으면 됩니다. 내 한번 인생에서 뭐 깝죽이는 사람으로 뭐 남지 뭐 잔망한 캐릭터니까 원래. 세 번째 볼게요. 정부에 일할 땐 안 그래요. 일할 땐 안 그래요. 일할 땐 안 그래요. 집에서나 여러분 앞에서 기억에 남으시면 되지 뭐.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정부의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지사가 돈의 특정 시를 공공기관 이전할 혁신도시 추정 입지로 선정한 행위 아니다라고 한 겁니다. 혁신도시 나오거나 뭐 지방 이전 시책 이런 거 나오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원주시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원주시. 인허가 의제 효과 수반하는 건축 신고 수리 거부 행정처분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의 수리 거부나 그냥 건축 신고 수리 거부나 다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라는 보는 입장인 겁니다. 인허가 의제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기가 농지인데 거기다 내가 오피스텔 지을래요 라고 하게 되면은 농지를 밀어버리고 거기를 그 토지 지목이 다 있죠. 그 지목을 농지가 아니고 그냥 일반 대지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고 나서 건물을 올려야 되죠. 내가 건물 이렇게 올릴 거예요 라고 해서 건축 신고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올리겠다면요. 특별한 사정이 그냥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나 그냥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돈으로 건물 짓겠다는데. 근데 만약에 토지 형질 변경 신청을 수반하는 것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토지 형질 변경이라는 거는 그럼 이거 국토용 이거 변경해줘도 되나? 라는 생각이 갸우뚱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거는 재량의 여지가 개입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인허가 의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허가 의제는 내가 건물 지을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다가 건물 지을게요 라고 하게 돼서 그래 건물 지어라 그 말이 함의하는 거는 이 땅 형질 변경해 줄게 라는 거죠. 그게 인허가가 의제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더럽게 어렵게 쓰는 건데 어쨌든 인허가 의제는 그런 거다라고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죠. 어쨌든 그 수리 거부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그냥 건축허가 만약에 내가 건축 지을래요 했는데 반려한 경우에 있어서는 반려할 이유가 없죠. 내 입장으로서는. 근데 반려를 했어. 그럼 거부처분이죠. 근데 이거 반려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이거 싸울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그래서 반려를 했는데 그렇다고 내가 착공을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럼 착공 들어가면 어떻게 하니까? 시정명령 나오죠. 그리고 이행강제금 나오죠. 벌금 나오죠. 시정명령, 이행강제, 벌금. 그러니까 욕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건축 나오면 다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웃으신 분 몇 분 계신 거는 되게 눈치 빠르신 걸로. 운전면허 관리처분 대장이 좀 골 때려요. 대장이 좀 골 때려가지고 뒤에다가 좀 했는데 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 대장 별점 배점 이건 행정처분 아닙니다.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기간이 벌점 어떻게 배점하는지 점수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기초자료 제공을 하는 것이고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내가 벌점 받아야 되는 거지 그냥 대장장에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할 수 없다라고 나온 겁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 나중에 뒤에서 나오는데 전산에 이 사람 입국시키면 안 돼요라고 전산에 입력해가지고 입국을 못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유명한 가수예요. 군대 안 가가지고 미국 간. 근데 그 사람이 야 입국시키면 안 돼라고 이제 근데 그거 싸운 거죠. 근데 솔직히 야 입국시키면 안 돼라고 해가지고 판례 요진이래요. 야 전산에 입력했잖아. 전산에 입력한 거지. 이게 어떤 당사자에게 통지로 간 건 아니잖아라고 해서 그 처분이 안 된다라고 입력했. 뒤에 판례 아마 실었을 거예요 제가. 그것도 입국 출입 금지, 전산 입력 이런 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운전면허 대장상 일정한 사항 등의 등재 행위. 이것도 역시 등재의 말소를 구하는 건 부적법하다라고 해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운전면허 행정 사무집행 편의와 사실증명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등재 행위 때문에 취득자에게 새로이 어떤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대장에 내가 누락돼 있다고 내가 무면허 운전자는 아니죠. 나 증 있잖아요. 그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등재의 말소를 또 구했네. 근데 어쨌든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이게 건축물 대장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거고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곤란해요. 건축물 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 평리와 사실증명 자료를 삼기 위한 거다. 그래서 등재 변경 행위로 인해서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건 아니다. 변경 신청 거부, 항고소송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 거부 처분 아니다. 근데 그 밑에 건축물 대장 작성 있죠? 건축물 대장 작성입니다. 작성 신청 반려행위예요. 건축물에 작성 붙으면 행정처분 됩니다. 변경, 이게 사실 경정인데 변경하는 건 안 되는데 작성 반려는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목 보겠습니다. 지목은 토지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 요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관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지목 변경 반려 행위, 행정처분 밑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목은 땅의 명목이죠. 이 땅이 뭐 농지인지 아니면 그냥 대지인지. 대지가 갑이죠. 근데 어쨌든 그거 한 거. 대지 중에서도 나 대지가 갑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할 관청이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 등재 요건에 관한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그 삭제하는 행위 행정처분이 아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 삭제 행정처분 X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죠. 네, 토지 대장상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 거부 이것도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쨌든 등기가 있죠. 우리는 토지는 등기가 있기 때문에 등기가 있어서 등기가 우선하고요. 등기가 없으면 이제 대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 등기 있잖아. 등기가 있는데 왜 그래? 라고 하는 겁니다. 등기부 등본이에요. 등기. 우편 아니고 등기. 등기 우편이고 등기랑 아직도 헷갈려요. 등기 왔냐? 등기 왔나? 아니요 아직 우편부 배달 아저씨 안 하는데요. 그러면 아니 그거 말고 그냥 그 등기 말고 토지 등기는 어쨌든 재미없다. 네모박스 보자. 봅시다. 이게 하도 그 대장 뭐 지적 소관청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사실 솔직히 제가 이렇게 외우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뭐 그닥 이게 와닿지는 않아요. 저도 그래서 그냥 이렇게 OX 처리해놓고서는 그냥 눈에 발라버렸어요. 뭐 어떻게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사실 안 되는 게 드물죠. 그래서 좀 리스크를 감내하더라도 나 안 되는 거 싹 외우고 가고 나머지 그냥 다 오처리하겠다. 나름 괜찮은 리스크인 것 같아요.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X만 딱 외우고 안 가는 거. 솔직히 지금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지금은 손에 안고 계신 그 도토리들을 안 떨어지게 잘 안고선 시험장까지 가시는 게 목적인 거지 새로운 도토리 줍다가 뭐 와장창 다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지울 수 있지? 잘 선별을 해주세요. 그래서 등기 관련된 거 뭐 지적소관청 뭐 이런 거 모아놓는다고 모아놓는데 거의 다 모은 것 같은데 그거는 나의 거만일 것이고 안 되는 것들 잘 체크해 두셔서 잘 OX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임박스 밑에 나오죠. 건축신고 반려행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거 욕 나오는 거 그거예요. 시정명령 이행문제 벌금 그겁니다. 국유 잡종재산에 관한 관리처분에 관한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 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이죠. 국유 잡종재산 대부하시고요. 이거는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고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뭡니까? 사법상 계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국유가 국가 땅을 내가 쓸게요라고 하게 되면은 임대인은 국가죠. 그럼 나는 임차인인 거죠. 그러면 계약을 맺으면 나는 그냥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럼 뭡니까? 국가가 뭐 대등한 위치예요? 아니죠. 난 당당하게 내 돈 내고 내가 쓰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공법상 관계인가요? 아니죠. 국가가 그냥 아이고 뭐 국가 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상 계약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건 민사소송으로 간다는 얘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인 거예요. 무단 점유자 아닙니다. 무단 점유자랑 구분해. 무단 점유자는 계약 관계 없는 사람은 무단 점유자예요. 예, 그래서 이건 잡종재산에 대한 계약이 있는 경우입니다. 보험자 또는 보험단체가 의료기관에 부당이득금 또는 가상금의 납부를 독촉을 한 거죠. 그리고 다시 동일한 내역에 도촉을 한 겁니다. 그럼 뭐 최초 독촉만이 처분이고 그 이후에 체납 처분의 전제 요건 징수 요건으로서 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거다. 그리고 민법상 최고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2차, 3차는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시효가 있죠. 시효가 있기 때문에 내라라고 말만 해도 기간이 연장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사실 민사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빌린 돈이 있어가지고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야 내놔라고 했을 때 이게 하루 전에 시효가 만료되기 하루 전에 내놔라고 하게 되면 6개월 기간을 연장시켜줘요. 그 안에 소를 제기하면은 시효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이 안 돼요. 국가는 슈퍼갑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놔라고 그냥 입만 털어도 이게 된다고 하는 건데 이게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갔었어요. 그래서 근데 아니다. 국가는 중요하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래 뭐 중요하지. 나도 지난 2년간 많은 특혜를 받았으니까 국가에서 나오는 돈 있으면은 처음에 약간 받기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되게 막 뭔가 생계 안정 비용이고 막 그러잖아요. 재난지원금이고 한데 근데 사실 이 바닥은 그 소송은 계속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었던 직군 중에 하나예요. 큰 타격은 없었어요. 소송은 계속되니까. 그래서 그럼 재난지원금 받으면서 그 재난? 약간 이랬는데 잠깐 계속 주니까 그래서 나도 받았는데 막상 또 내가 세금 내려고 하니 이게 세금 왜 이렇게 많이 내냐 이래 그런 게 있죠. 너무 그 집이 아무런 부동산이 없어요.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공시지가 올랐어요? 저는 진짜 천만다행이다. 집이 없어 행복하다 이러고 있습니다. 언젠간 사겠지 뭐. 살 수 있을까? 은행집이어도 좋은데 요즘 대출도 막히고 답답합니다. 국세환급금 볼게요. 이게 다 여기서부터 약간 세금에 대한 거 제가 좀 몰아놨어요. 징수처분, 뭐 납세, 체납 이런 것들. 국세환급금, 국세가상금 결정에 대한 규정은 국세환급금, 국세가상금 결정입니다. 이미 그 환급 청구권이 확정된 거를 내부적 사무처리 결과로서 야 환급이다 라고 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환급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 거부 결정 등은 우리가 그 정부나 구체적인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국세 환급은 뭐죠? 그 홈택스 들어가면 그냥 계산해서 나오지 그거 갖고 내가 싸울 생각은 딱히 안 했던 것 같아요. 환급금 없네. 그래 그냥 돈이나 쓸고 살걸. 어쨌든 안 된다.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송금 불사비 이것도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입니다. 앞선 결정으로서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후에 그게 다시 다툴 수 있는 방법도 아니기 때문에 그 과세표준 결정이나 송금 불사비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소득처분 그리고 소득 금액 변경 통지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쨌든 원청징수 의무자인 법인은 그 금액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돼가지고 그때 원청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된과 동시에 원청징수자인 법인으로서는 그 금액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 처분에 따라서 원청징수액을 그 다음날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안 하면 지체가상금 붙죠.
계속 안 내면 형사처벌까지 받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변경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증액 경정처분. 증액이냐 감액이냐. 내가 나보고 1,000원을 내라고 했는데 갑자기 2,000원을 내라고 하는 건 증액인 거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얘가 요게 흡수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놓고 보는 겁니다. 한편 여기서 만약에 sorry 1,700원 또 깎을 때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기존에 있었던 거 있는 건데 내가 요것만 철회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3월 2일 4월 2일 5월 2일자 처분이었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은 얘는 계속 존속하고 남아있는 거 요거만 내리는 거죠. 근데 단지 그 금액만 묻는 거죠.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당초 처분이라고 보죠. 그래서 4월 2일자 그런 처분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데 4월 2일자 1,700원 처분인 겁니다. 증액되면요. 4월 2일자 2,000원짜리 처분인 겁니다. 증액 처분이 있은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 처분의 흡수죠. 증액 나오면 흡수입니다. 독립된 존재 가치 상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는 X고요. 증액 경정 처분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납세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 결정에 대한 위법 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없는 상태라면 이 소송만 갖고 싸우는데 이 소송을 갖고 갔을 때 얘가 여기를 싹 다 흡수가 됐다면서요. 그러면 뭐입니까? 여기 있는 위법 사유 내가 이 소송에서 다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확정된 단초 신고나 결정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에만 우리가 증액된 세액을 한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두시면 되고 두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세무조사 결정은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세무조사 나온다 하게 되면 사실 운전하다가 옆에 경찰차 지나가는 기분이잖아요. 약간 쫄리잖아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그냥 경찰차 운전하다가 경찰차 운전 나만 그런가요? 난 좀 쫄리던데. 내가 정석으로 밟고 있나 한 번 더 계기판 보게 되고. 과세관청 경정 청구 기간 도과된 다음에 경정 청구에 대해서 거절한 거 처분을 볼 수 없다입니다. 이게 관련됐던 거는요. 수입 주류 주세에 대한 거였어요. 근데 뭐 구체적인 케이스를 만약에 지원해서 물어봤는데 이게 수입 주류 주세에 대한 경정이다. 그런 게 이렇게 보시네. 근데 기간이 이제 도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봐줄 여지가 없죠. 기간도가. 그래서 기간도가가 좀 키워드기는 해요. 과세관청이 미쳤다. 1시간 넘었네. 죄송해요. 제가 지금 주저리 떠들다가 한 10분만 쉴까요? 네, 10분만 쉬고 어쩐지 좀 많이 힘들어 보이셔가지고 뭐지? 이랬는데 15분에 뵙겠습니다.